네,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나 증시나 여러 장세가 안 좋았고 대폭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모든 투자 자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초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장세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로 각종 투자 자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나 일본 증시 니케이 등은 10%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6%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제일 트리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고용지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터진 게 아니라 차근차근 쌓여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21시 30분 저녁 9시 반에 실업률 발표가 예측값을 상회했고 해당 발표로 인해서 리세션에 대한 전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순서대로 이해하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24년도 8월까지 미 금리값을 본다면 일정했습니다. 고금리를 거의 1년 동안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까지 금리를 내린 적이 없고요. 그저 금리 인하를 할까 말까라는 스탠스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고금리였고, 고금리라는 사실은 저금리랑 비교해봤을 땐 긴축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고금리라는 것은 용도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으나 사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하는 데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세를 안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장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고금리라는 상황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들은 이를 삭제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AI 붐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게 이 부분을 삭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를 삭제시키는 상승세가 나왔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를 무시한 채로 상승했던 게 지난 7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이 플러스, 시장을 좋게 보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 내용 등은 생각보다 영원하지 않았고요. 이번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또는 사실 조금 더 전부터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전망이 안 보였는지 버핏마저 애플의 보유량 절반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확실하게 한 두세 달 전까지는 좋은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점쳤던 AI 테마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트리플이었던 게 더블로 바뀌고 다시 그냥 하나로 줄어들고,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이게 과연 좋은 내용이 맞을까?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을까? 의구심이 드는 순간, 기대치가 줄어드는 순간 방금 이 시장에 잔존해 있었던 이 악영향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번 달 초부터 서서히 개별 주식이 나락을 가기 시작합니다. 인텔 같은 것들 8월 초에 나락을 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서서히 규모가 커지면서 기폭제로 볼 수 있는 고용지표가, 이 실업률이 리세션을 암시할 만큼 안 좋은 수치가 발표되고 오늘날의 하락을 맞이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은 길 수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 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에 6%가량 하락을 한 상태고요. 지난 고점과 대비해 봤을 때는 10%가량 하락한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하락 때 오늘 하루에만 15%가량을 내렸고요. 70K로부터 고려해 본다면 현재 가격, 현재 저가까지 30%가량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결정된 것은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하단을 뚫어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피뢰침이 나왔기 때문에 마감을 사실 위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가를 뚫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요. 관점이 사실상 좀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하락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을 가져가지는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관점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가를 깨기 전까지는 지난번 저가를 그릴 때도 사실 저가를 크게 내리지 않았었고요. 이번 하락의 경우에는 그 크기마저 달랐고 심지어 채널 하단을 뚫었기 때문에, 저가를 이탈시키고 채널 하단을 뚫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정 비중을 현금화했고요. 그리고 남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락을 오픈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많이 하락했을 때, 최대 하락을 가늠했을 때는 60%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전고를 계산했을 때 27K라는 가격으로 귀결이 되고요.
이 가격은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려 중인 하락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최대 하락폭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인용해서 이런 하락폭이 나왔냐? 지금의 하락, 이번 달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코로나급 경제 위기라면 60%를 가담했을 때 27K가 지목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하락이 코로나급 경제 위기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하락할 이유는 없고요. 반면에 이번 시기에 닷컴 버블이나 코로나급 위기가 곧 온다, 이번 하반기에 온다라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위기 외에는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을 통해서 비트코인 하락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지금 하락이 나스닥이 주도했던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하게 되는 그 하락으로서 가늠했을 때 그때 나왔던 하락을 가늠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점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17%가량 하락했고요. 지난번 A포인트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을 때 최대 하락폭은 37%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17%가량 하락했고요. 이후에는 20%가량이 추가됩니다. 또는 어쩌면 코로나급이라면 30%가량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포인트랑 B포인트라는 아이디어에서 하락을 계산해 본다면 이때 비트코인은 50%가량 하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때 가격은 34K로 귀결이 됩니다. 즉 지금의 가격, 지금의 고점 가격에서 50%가량 내려간다면 34K 정도가 지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트로만 보았을 때 보조지표를 활용해 본다면 주봉은 특정 시기 2, 3월부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이번에 마감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마감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만나는 가격은 37부터 42K까지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본다면 정말 대하락일 때는 27K, 그리고 나스닥과 하락이 같이 가는 21년도 말부터 21년도 여름에 말하죠. 그때와 똑같다면 34K를 말하고요. 주봉을 고려해 본다면 37로부터 42K까지 귀결됩니다. 그래서 범위폭이 되게 넓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세 가지는 시장 아이디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아래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봉 수렴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접촉시키고 뚫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과 만났다라는 것은 하락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봉상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하락을 뚫거나 몸통으로 뚫거나 아니면 꼬리로서 길게 빼거나 이런 하락은 역사적인 케이스가 몇 없습니다.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이를 보고 하락을 좀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최근자랑 가까운 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2년도 5월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꼬리로서 크게 밟았던 구역을 말하고 있고요. 가격은 이때로부터 종가로부터 40%가량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 40%라고 부르는 것은 FTX를 제외했을 때 하락량을 말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년도 3월입니다. 20년도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말하게 되는데 몸통으로서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고 당연히 캔들은 꼬리로서도 뚫은 차트를 나타냅니다. 이때 추가 하락은 0%로 그냥 일시적인 반등을 했고 약세장을 보내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의 경우에는 0%로 계산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냥 가장 좀 오래된 구역은 18년도 11월로 몸통으로서 밟고 종가에 나타낸 가격으로부터 20%가량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만약에 주봉 캔들을 지금 가격에서 종가를 마련한다면 20%가량 하락했을 땐 42K 정도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었던 0%, 40%, 20%를 계산해 본다면 이 정도로 데이터가 되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가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트랑 비슷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다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구간에서 어느 구간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아직 정답지를 내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선택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결정하지는 못했으나 이 1번 최대 하락폭으로 볼 수 있는 현재가로부터 40%가량 하락한다. 최대 하락폭으로 볼 수 있는 40%가량 하락한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 루나라는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가늠을 하고요. 저는 그때랑 지금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이슈가 터진다면 그 정도로 갈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0%나 20%인데 0%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치적으로 20%랑 30%를 가늠해 본다면요. 지금 현재가에서 가격이 마감했을 땐 42K랑 37K가 계산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가늠을 해보면 계산해 본다면 한 40에서 45K에서 마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선 이 가격을 최대 하락폭으로 가늠해 보려고 하고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날수록 또 다음 주가 지날수록 가격적으로는 점점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이 저점을 뚫어내는 첫 번째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다시 하락하냐 아니면 그 부분으로부터 더블 바텀을 형성하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지나갈수록 최대 하락폭 가격에 대한 아이디어는 확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당장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최대 하락폭은 37로부터 42K로 귀결됩니다. 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안 올라갈지 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마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이 0%로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게 0% 하락이 되려면 나스닥 추가 하락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추가 하락을 봐야 되는 부분을 계산해 본다면 최소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영상 주제가 됐었던 최대 하락폭을 계산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안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활용도는 사실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단타를 하냐 스캘핑이 되냐 또는 장투를 하냐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껏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매도했고 남은 비중은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락에 대해 좀 과소평가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하락에 대해서도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하려고 합니다. 분석이 엇나간 부분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